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재료학 제5장 금속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금속재 부분은요, 뒤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부분에는 별로 크게 출제가 안 되고, 출제되는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자면 또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기출 통해서 풀고, 앞부분에 별 필요 없는 내용들은 조금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제에 가단주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단주철은 주철의 최대 장점인 주조성을 가지며, 주조성이라는 건 녹여서 주물을 만들 수 있는 성질을 뜻합니다. 또한 결점인 취성을 제거하여, 취성은 깨지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조성을 가지며 취성을 제거해서 강과 같이 단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듀벨, 창호철물,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게 가단주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재이고요. 강재는 탄소 함유량이 2% 이하인 철강 재료를 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이상 되는 것을 주철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강재는 일반 구조용, 용접 구조용, 건축 구조용, 내화 강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접법이죠. 그죠? 재선이다라는 건 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철사처럼 이렇게 선으로 된 철을 만드는 게 재선 과정이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강 과정, 그죠? 제강이라는 건 강재를 제조하는 과정이고요. 압연이라는 건 누르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연 공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인 소정의 강재 형상을 제작하는 공정을 말한다. 그죠? 참고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연, 압출, 단조, 이런 거 용어가 뭔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탄소 함유량이 많은 순서는 주철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탄소강, 연철, 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 함유량이 강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강에 함유된 탄소 성분이 강재 성질에 끼치는 영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인장 강도가 증가합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경도도 증가합니다. 단단하다는 거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비열이나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증가하는 거 볼게요. 인장 강도, 경도, 비열이나 전기 저항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열에 견디고 전기 저항에 견딘다. 전기에 견딘다. 그죠? 강은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연율, 신율 늘어나는 거죠. 선팽창계수, 열전도율은 감소합니다. 탄소가 많으면 잘 늘어나고 선팽창계수, 열전도율은 감소한다니까 잘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탄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비중, 내식성이라는 건 부식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인데요. 탄소가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내식성은 감소해요. 부식이 잘 된다라는 거겠죠. 본강은 탄소량이 적을수록 연질이다. 그죠? 많을수록 강도가 강하고 경질이니까요. 탄소량이 적으니까 연질이다. 맞다. 그죠? 연질이기 때문에 굴곡 가공이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본강은 구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이 적은 연질이고 굴곡 가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엔 필기에 잘 나오는 강을 열 처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강을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합니다. 그 다음에 로의 내부에서 서서히 냉각합니다. 그래서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 요거는 거의 다 온도 동일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가열한 후에 로의 내부에서 냉각하는 게 풀림이 되겠습니다. 불림은 역시나 강을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합니다. 로의 내부에서 냉각하면 풀림, 공기 중에서 냉각하면 불림이고요. 담금질은 강을 800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에서 담그어서 급히 냉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뜨임질은 담금질을 한 후에 다시 200에서 600도씨로 가열해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봤는데요. 로이 내부에서 풀어주고, 로이 내부에서 냉각하면 아까 풀림, 풀어주고 할 때 풀입니다. 공기에서 불리고, 공기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건 아까 불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풀어서 공기에서 불리고, 물기름에 담그면, 담그는 게 할게요. 물기름 속에 담궈 놓는 게 담금질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기에서 뜬다. 담금질 후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하는 걸 우리가 뜨임질이라고 했죠. 그죠? 자, 요렇게, 네 가지 종류, 그죠? 다시 한번 보시고, 풀림, 불림, 담금질, 뜨임질,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의 파괴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청멸취성 한번 볼까요? 200에서 300도씨 이상에서 강의 강도는 커지나 연신율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취약화된다. 그죠? 취성이 생긴다라는 건 잘 깨지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도씨 이상에서 강의 강도는 커지는데 연신율이 급격하게 저하돼요. 늘어나는 게 급격히 저하되다 보니까 늘어나지 않으니까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취약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청열취석 구간에서 강은 청색 산화피막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청열취성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용 강제의 특징에서요. 구조용 탄소강은 보통은 저탄소강이다. 탄소가 적다, 그죠? 구조용 강 중에서 영강은 철근이나 철골제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철근 같은 거 구부려야 하니까요. 아까 우리가 조금 탄소가 많으면 경도 너무 단단해서 구부려지지 않겠죠, 그죠? 구조용 강제의 대부분은 아변 강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표시하는 법 한번 봐주시고요. 뒤에 기출에 출제될 때 그때 또 기출 이용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우리가 스테인리스 요즘 참 많이 쓰죠. 그죠? 특징 보겠습니다. 철에 크롬을 넣어 놓은 거예요. 크롬을 넣어서 녹이 잘 쓸지 않도록 만들어진 강이 스테인리스 강이 됩니다. 크롬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내식성이 좋아진다. 내식성은 부식되지 않고 견딜랬자, 견디는 성질. 다시 말하면 녹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은요, 강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높다. 그 말은 잘 마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전기 저항성이 크다. 전기가 잘 안 통하고 내화, 내열성이 크다. 열에 잘 견디고 불에도 잘 견딘다. 그죠?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이 아름다우면서 표면 가공이 다양하다. 이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경량형 강은요, 가벼운 형강을 뜻한다. 그죠? 단면이 작은 얇은 강판을 냉간 성형하여 만든 것이고요. 가설 구조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휩 내력은 우수하나 판 두께가 얇아서 판 두께가 얇다 보니까 국부 좌굴이나 녹막이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녹이 잘 생길 수 있고 국부 좌굴될 수도 있고요. 얇으니까 구부러지겠죠. 하지만 가벼우니까 가공하기 쉽죠. 볼트, 리벳, 용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주요 구조부는 대칭되게 조립하도록 합니다. TMC 강제인데요. 자, 요건 뭐냐면 열간 아변 시에 아변 온도를 조절하여 강도를 상승시켜서 최적의 재질로 아변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강제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열간 아변해서 아변을 롤러기에 조금 납작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열간 아변해서 강도를 상승시켜서 최적의 재질로 아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강제를 TMC 강제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핀인데요. 특수 강제 못을 발사 총을 써서 콘크리트 벽이나 벽돌 벽이나 강제 등에 박아대는 특수 강제로 된 특수 못을 드라이브 핀이라고 합니다. 자, 요 금속, 비철 금속인데요. 어찌 보면 이 비철 금속에서 또
시험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금속 및 비철금속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인데요. 금속 재료는 강도와 탄성 계수가 크고 경도 내 마모성도 크고 열이나 전기 전도율이 크고 부식성이 크다. 부식성이 크다는 건 잘 부식이 된다, 녹슨다는 거죠. 비중이 크다라는 건 무겁다, 그죠? 그래서 강도 있고 단단하고 마모되지 않고 열에 견디고 비중이 큰 게 금속 재료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는요, 요게 더 잘 나옵니다. 비철금속의 성질. 금속인데요, 철이 아닌 금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철금속은 철 이외의 금속을 말합니다. 철금속에 비하여 내식성이 우수하고 경량이다. 자, 철은요, 강도 있고 단단하고 다 좋은데 녹슬죠. 근데 비철금속은 철이 아니라서 녹이 잘 슬지 않아요.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볍다, 경량이다. 그죠? 자, 이렇게 가볍고 녹이 안 슬고 하니까 가공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건축용 장식에도 비철금속, 뭐 구리, 동 이런 거 많이 쓰이죠. 대부분의 구조용 특수강은 니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철금속의 종류별 특징 보겠습니다. 구리,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이라고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구리라고 부르죠. 동은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산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습기가 있거나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CO2죠. 탄산가스가 있으면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구리는 그냥 공기 중에서 구리가 녹슬어 있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리로 동으로 그릇 같은 거 만들거나 했는 거 보면요. 습기가 있거나 탄산가스, 공기하고 자꾸 접하다 보면 녹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은 맑은 물에는 침식되지 않으나 해수에는 침식됩니다. 그 다음에 동은 대기 중에서 내구성이 있으나 암모니아에 침식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나 대기 중에는 침식되지 않죠. 해수나 암모니아에는 동이 침식됩니다. 산이나 알칼리에 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접하는 곳에서는 부식이 빠르다. 이거 잘 나옵니다. 전기나 열 전도율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선을 까보면 안에 굴이 들었죠. 그 구리는 녹이 안 쓸어 있죠. 그죠? 왜냐면 그 공기랑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가 들어있는 건 전기를 아주 잘 통하기 때문이죠. 전기 열 전도율이 매우 크고요. 동은 전연성이 풍부하므로, 전연성이라는 건 누르고 납작하게 되고 늘어나고 하는 성질이, 그죠?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판재, 지붕재료, 못, 급배수용 배관 등 냉난방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시고요. 동합금, 그죠? 보겠습니다. 동합금은요, 동하고 다른 금속 합금한 건데, 황동이 있고 청동이 있죠. 황동은 동과 아연의 합금이고요. 청동은 동과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황동은 창문의 레일, 경첩, 장식철물, 나사 등에 사용됩니다. 동하고 주석을 합금한 청동은 건축용 장식품, 미술 공예 재료.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서요, 예전에 미술 작품 같은 거 보면 청동으로 만든 게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건축용 장식품이나 미술 공예 재료로 사용되고요. 청동이 황동보다 내식성이 좋고 황동보다 더 녹이 쓸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쓰겠죠. 내마모성, 주조성이 우수한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죠? 철 비중의 3분의 1 정도의 경량이라 철보다 3분의 1 정도 가벼워요. 전성, 연성이 우수하다. 아까 동처럼 납작하게도 되고 잘 늘어나고, 그죠? 전성, 연성이 우수하여 가공하기 쉽습니다. 열이나 전기의 양도체이며, 그죠?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고 반사율이 크고요. 내화성이 작다. 그 말은 열에 약하죠. 불에 약합니다. 열 팽창이 크다. 열에 의해 팽창된다는 거고요.
산과 알칼리에 약하다. 그죠? 알칼리 해수에 침식되기 쉽다. 그죠? 아까 우리 동이죠. 구리도 예. 해수 암모니아에 침식되고 산알칼리에 약했죠. 그런데 역시나 알루미늄도 산과 알칼리에 약하고 네, 침식되기가 쉽습니다. 대기 중에 방치하면 대기 중에서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형성해서 대기 중에서는 스스로 피막을 만들어서 내구적이다. 그죠? 예, 강도가 좀 있고요. 콘크리트에 접하거나 흙 중에 매몰된 경우는 부식되기 쉽다. 그죠? 아까 산 알칼리에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알칼리죠. 그래서 흙 중에 매몰되면 부식이 쉽고요. 순도가 높은 알루미늄일수록 내식성이 좋고 순도가 높을수록 잘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전연성이 커진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부식률은 대기 중의 습도, 염분 함유량, 불순물의 양과 질에 관계되고요. 보통 0.08mm/년, 1년에 한 0.08mm 정도 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융점이 낮기 때문에 이 말은 녹는 온도가 낮아요. 잘 녹는다는 뜻이죠. 용해주조는 녹여서 주물을 만드는 거, 그죠? 좋으나 내화성이 부족하다, 불에 약하다, 그죠? 알루미늄과 강판을 접촉하여 사용하면 알루미늄판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중 금속은 종류가 다른 금속과 접촉하면 부식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독성이 없고요. 알루미늄 독성이 없죠. 무치, 냄새도 없고 위생적이다. 자, 그 다음에 납 넘어갈게요. 역시나 잘 나옵니다. 납은 연질이고 연하고요. 비중이 크고 연성, 전성이 커서 가공하기 쉽다. 아까 동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납도 그렇고 전부 다 전성, 연성을 가져서 가공이 쉽습니다. 자, 요거 특징이죠. 그죠? 납은 X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자, X선 차단 효과가 큰 금속이다. 그래서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묽은 산과 알칼리에는 잘 침식되지 않아요. 그러나 질산과 같은 강한 산, 강알칼리에는 침식이 됩니다. 공기 중에서 탄산연 등이 표면에 생겨서 내부를 보호하고요. 인장 강도가 극히 작은 금속이다. 늘어뜨리면 잘 끊어진다는 거죠. 자, 증류수에 용해되고 독성을 가진 금속, 그죠? 그래서 이 납은 중독되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죠, 그죠? 자, 수도관에는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은 X선 차단 효과가 있고 강산, 강알칼리에 침식이 되고 자, 독성을 가진 금속으로 수도관에 사용할 수 없다 정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주석 넘어갑니다. 주조성, 단조성이 좋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식품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된다.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식품 보관 용기 주석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아연이죠. 인장 강도나 연식률이 낮아요. 잘 끊어지고 그죠? 약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온화 경향이 크고 이온화가 잘 되고 구리 등에 의해 침식되고요. 아연판은 철과 접촉하면 침식되므로 아연못을 사용하고요. 철판의 아연 도금에 널리 사용되는 게 아연이다. 그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고 지나가고요. 티타늄과 그 합급인데요. 음백색의 굳은 금속의 원소가 티타늄이에요. 음백색의 굳은 금속의 원소로서 불순물이 포함될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티타늄은 불순물이 포함되면 강해지고 스테인리스 강보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스테인리스가 부식이 안 돼서 내식성 좋죠. 근데 스테인리스보다 내식성이 더 우수한 게 티타늄 합금의 특징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의 부식 방지. 부식을 방지하니까 이게 방식 대책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종 금속은 종류가 다른 금속은 이를 인접,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종 금속은 가급적 접속시켜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것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큰 변형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변형을 준 것은 가능한 한 풀림을 해서 사용하자. 앞에서 우리가 금속에서 풀림 있었죠, 그죠? 그래서 큰 변형을 준 것은 풀림해서 사용합니다. 가능한 건조 상태로 유지하고요. 부분적인 녹이 생겼다면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도료 및 내식성이 큰 금속의 기밀 또는 수밀성 보호 피막을 만들거나 방부 피막을 시시하는 게 좋다. 그죠? 도료라는 건 페인트 칠이죠. 그래서 기밀, 공기랑 접촉하지 않게 하고 수밀성 보호 피막을 칠을 하거나 해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종 금속은 인접해서 사용하지 않고 균질한 것을 쓰고 큰 변형 주지 않고 변형을 준 것은 풀림하여 사용한다. 뭐 그죠? 이 정도 보시고요. 방청 안료, 그죠? 방청은 이제 녹이 쓸지 않도록 하는 안료, 페인트 같은 게 되겠습니다. 녹 방지 안료가 되겠습니다. 금속 부식을 방지하고 금속 표면에 대한 페인트 보호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페인트에 섞어서 녹이 쓸지 않도록 하는 재료인데요. 연단, 징크 크로메이트, 크롬산 아연 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연단, 징크 크로메이트, 크롬산 아연이 방청 안료로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제품, 금속으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올려볼게요. 와이어 메쉬가 나와 있다, 그죠? 와이어 메쉬는 고강도의 철선을 가로선과 세로선을 직각으로 배열하여 고강도의 철선을 가로, 세로로 배열했죠. 그죠? 교차점을 전기 용접으로 접합한 격자형 형태의 시트가 되겠습니다. 철선을 가로, 세로로 격자로 만든 시트인데요. 어디에 쓰이냐면 콘크리트 바닥, 벽체, 지붕 등의 균열을 억제하고 보강용 철근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라는 게 우리가 와이어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선을 이렇게 격자 형태로 가로, 세로로 배열해서 바닥이나 벽체나 지붕의 균열 억제하고 보강하기 위한 철물로 사용되는 게 와이어 메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인데요. 메탈 라스가 있고 와이어 라스가 있습니다. 메탈 라스는 연 강판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물 눈을 내고 느려 연 강판에 철망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천정이나 벽에 모르타르 바름 바탕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메탈라스는 천장이나 벽의 모르타르 바름 바탕용으로 쓴다. 천정이나 벽에 매단다해서 메탈라스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고요. 와이어라스 볼게요. 아연도금 철선이나 보통 철선을 서로 교차시켜 만든 일종의 철망입니다. 어디에 쓴다? 미장 발음의 바탕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장 발음의 바탕용으로 쓰는 건 와이어라스인데 천정이나 벽에 모르타르 바탕으로 쓰는 건 메탈라스. 그죠? 요거는 영 강판에 철망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그물 눈을 내어서 와이어라스는 아연도금 철선이나 보통 철선을 교차해서 만든 철망이다. 그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익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 메탈이 나왔습니다. 얇은 철판에 일정 간격으로 절단면을 낸 펀칭 메탈을, 그죠? 이게 펀칭 메탈을 길게 늘려 마른 목골 형상의 공극을 생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펀칭 메탈, 그래서 구멍을 내는 메탈이죠. 금속을 마른 목골 모양의 공극을 생기도록 한 게 익스펜디드 메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눈대 나왔는데요. 인조석 갈기나 테라조 현장 갈기 등에 사용되는 구획을 하기 위한 철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인조석이나 이런 걸 갈기할 때, 구획을 요렇게 해서 뭐, 요쪽 구획, 구획을 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조인넛 또는 줄눈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서트인데요. 콘크리트 슬래브 밑에 반자, 틀, 덕트, 파이프 등을 달아내고자 할 때, 이렇게 파이프 등을 달아내려고 할 때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미리 슬라브에 묻어서
천장 달림재를 고정하는 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정에 뭔가 달아매는 걸 한 개 하려고 하니까 매다는 거 뭐를 이렇게 삽입해야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미리 삽입을 해놓고 타설하면 이게 딱 고정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천정 달림재를 고정시키는 철물을 인서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인데요. 강재료를 요철 각용하여, 원래 강인데 요거를 이렇게 약간 요철이 나게 많이 보신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요철이 나서 데크처럼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예,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죠. 그죠? 요철이 나서 요철 가공해서 바닥 구조에 사용하는 성형된 네, 판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슬라브, 거푸집 패널이나 바닥판, 지붕판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가면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다라고 합니다. 요철 가공해서 성형된 판인데요. 거푸집의 패널이나 바닥판이나 지붕판, 넓은 판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서요.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죠.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지붕에도 쓰고 바닥에도 쓰고 거푸집 패널로도 사용되는 게 데크 플레이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식용 금속 제품입니다. 코너 비드죠. 코너다라고 해놨죠. 그죠? 벽이나 코너라는 건 우리 모서리를 뜻하죠. 기둥 등의 모서리 부분의 밑장 발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서리 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가 있으면요. 여기에서 이제 미장을 할 때 여기에 보호하기 위한 쇠를 넣는 걸 코너 비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눈대인데요. 인조석 갈기에서 신축 균열 방지나 의장 효과를 위한 철물이에요. 그래서 신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건 줄눈대가 되겠습니다. 조이너입니다. 천장에 보드를 붙인 후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음새를 조여준다, 감춘다. 그죠? 그래서 조이너는 이음새를 감추기 위한 것이고요. 펀칭 메탈입니다. 환기 구멍이나 라디에이터의 덮개 역할로 사용됩니다. 자, 뭐 이것도 자주 기출 통해서 나오는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잘 나오는 게 반복되니까 지금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문제 풀면서 다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용 철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피벗 힌지가 나왔죠. 이게 피벗이라는 게 원래요. 회전축을 돼요. 회전하는 축. 그죠? 회전축. 그래서 경첩 대신 촉을 사용하여 여닫이 문을 회전시키는 용도로 쓰는 게 피벗 힌지가 되겠습니다. 나이트 렛치인데요. 밤에는 잠궈야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 됩니다. 내부에서는 손잡이로 그냥 열 수 있도록 된 실린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렛치, 밤에는 열쇠로 잠궈야 되니까요.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손잡이 이렇게 하면 열고 나갈 수 있는 게 나이트 렛치가 되겠습니다. 크레센트는 뭔가 크레센트, 오르내리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오르내리창 또는 미석이창에 잠금 철물로 사용되는 게 크레센트, 오르내린다 기억하시고요. 레버터리 힌지인데요. 레버터리가 원래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치면, 그죠? 그래서 레버터리 공중 화장실입니다. 레버터리 힌지는 그래서 스프링 힌지의 일종으로 공중용 화장실에 사용되는 힌지가 되겠습니다. 플로우는 바닥이죠. 바닥. 플로어를 바닥이잖아요. 플로어 힌지인데요. 경첩으로 유지할 수 없는 무거운 자재의 여닫이 문에 사용합니다. 무거운 문은 바닥에 있어야지 무거운 문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자재의 여닫이 문에 사용하는 게 바닥 플로어 힌지다. 그죠? 지돌입니다. 장부가 구멍에 들어 끼어들게 만든 철물로 회전창에 사용됩니다. 예, 저는 회전하는 창은 알아서 저절로 회전하죠. 그죠? 저절로 회전한다. 저절로 이렇게 기억하니까요. 지돌이, 저절로 이렇게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돌이는 회전창에 사용됩니다. 도어 클로저죠. 도어 클로저는 문을 이제 닫게 해주는 거고요.
도어 체크죠, 그죠? 문을 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하는 건데 닫혔는지 체크하는 건 도어 체크.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었는데요. 크게 중요한 게 많지 않아요. 자잘하게 암기할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실기에 나온다면 달달달 암기해야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학은요, 달달 암기할 필요 없죠. 눈도장을 자주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중요한 단어 정도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예상 문제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